네, 취업 스텝 바이 스텝 시간입니다. 바로 모셔보죠. 인컨설팅의 이정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살펴볼 내용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죠. 화면으로 보시죠. 조직생활 기본 5계명을 기억하라. 네. 이게 오늘의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5계명. 네. 네. 5가지 뭐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오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예. 네, 지난주에 우리가 좀 조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예.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겪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구직이 되지 않은 우리 예비 구직자분들에게도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나요? 네, 혹시 요즘 한 방송사에서 방송되고 있는 그 드라마 직장의 신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봤어요. 말투가 네. 참 웃기잖아요. 네. 퇴근할 시간입니다만. 네. 그 드라마에서는 그 정규직과 계약직 네.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실제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좀 재미있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많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사실 이야기를 그 주변 사람들 들어보면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대사와 대처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스트레스가 풀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겠죠. 네, 저도 가끔 보는데 보면은 그냥 이게 드라마다, 뭐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속이 좀 시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퇴근 시간 됐다 그래서 하던 일 멈추고 칼퇴근하고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물론 요즘에 좀 조직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삶이라던가 혹은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윗사람의 말을 복종을 해야 된다라거나 혹은 뭐 윗사람들 말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뿐만이 아니라 나의 의견을 굽힌다라는 것들은 좀 강조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소통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돌아가는 상황이라던가 대화하는 대상에 대한 예의, 배려, 그리고 나의 책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다 생각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조직에서 이제 자신의 위치라는 게 꼭 이렇게 직급만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요. 또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을 기업들은 또 뽑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사람과의 관계를 못해도 안 되는 거고요. 네네. 또 사람과의 관계는 잘하지만 일을 잘 못하면 그것도 문제인 것처럼 조직 생활은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무조건 취업하자가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만 그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고 이직률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직 생활 기본 5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직생활 기본 5계명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은데요. 5계명입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5가지 뭔가요? 네, 제가 요즘 좀 신입사원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입사한 지 6개월 미만인 친구들에게 지금 자신을 가장 불만스럽게 만드는 그 문제를 한번 리스트업 해보라고 하니까 여기저기 너도 나도 쓴 내용 중에 단연 돋보이는 내용 첫 번째가 바로 야근이었습니다. 네. 물론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야근을 한다는 것 혹은 내 할 일이 다 했는데 나의 상사가 회사에 있어서 퇴근하기 눈치 보여서 하는 야근 혹은 또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집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일을 처리하기 위한 야근 등 야근의 종류는 참 많습니다. 네. 예전에 시사 다큐에서 야근 권하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다큐가 방송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야근이라는 게 좀 당연시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직의 특성상 야근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보면 야근을 당연시 여기고 칼퇴근하는 사람은 조직의 눈밖에 나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들도 여전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야근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조직 생활 5계명 중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직생활 5계명 중 첫 번째는 야근을 이해하라군요. 이해하라. 네. 예전에 제가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네. 본 적이 있는데요. 대학생들을 상대로 일이 많은 회사를 가고 싶은가 아니면 자기 시간이 더 많이 보장되는 곳에 가고 싶은가라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네. 결과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경력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면 네. 자기 시간이 보장되는 걸 택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학생들이라면 패기가 정말 넘칠 때잖아요. 일이 많아도 좋다,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재건 씨는 어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이니까. 근데 역시. 대학생들이 아니라면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역시 취업엔 그 MC 자격이 네.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정확한 맞아요? 수치는 네, 기억이 나지 않지만 8대 2 정도의 비율로 네. 그 일이 많아도 가고 싶다는 응답을 한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일이 많은 곳에 가고 싶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학생들의 답변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치열하게 일해보고 그에 대한 성취감과 보람도 느껴보고 싶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만 시켜주면 매일같이 야근도 불사할 정도로 열정이 불타오르는 대학생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 신입사원 3년차 직장인의 애사심을 비교해본 결과 3대 7로 3년 새에 반인수 이상의 사람들이 애사심이 사라진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직 생활을 하면서 조직이라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으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늘 일하면서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조직에서는 회사를 위해서 충성해주고 성과를 내주기를 원하고 또 조금씩 나아지겠지만 또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존재하고 있는 에브리데이 야근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야근 정말 슬픕니다. 예. 그 제 주변에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근을 할 때 굉장히 슬퍼해요. 우울해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반대로 그냥 이거 뭐 당연히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말이죠. 네. 기업 분위기 따라 이제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 대부분 칼퇴하는 회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없죠. 예. 쉽지 않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상사와 친해지기입니다. 그 예전에 대학교 수업 중에 한 친구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근을 하고 자신은 항상 자신의 직속 상사인 계장님과 점심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계장님이 그냥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내 식당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 어떻겠냐라고 고민 상담을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물론 상사 불편하죠. 그렇지만 편해지려면, 일이 좀 더 편해지고 매일매일 회사가 오고 싶은 곳이 그렇죠. 되려면 억지로라도 처음에 좀 친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저도 이 친구한테 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내 직속 부하가 구내 식당이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도시락을 싸온다면 이건 나랑 밥 먹기 싫다는 거를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렇죠.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 바로 직속 상사와 친해지는 건데요. 네. 조직 생활에서는 일적인 부분도 있지만 관계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직속 상사뿐만이 아니라 부서장,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늘 신경 써야 되는데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한 나의 직속 상사와의 관계를 건너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구와의 관계를 신경 쓰고 도움을 받고 도와줘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조직 생활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저도 지금 누구랑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될지 지금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머릿속으로. 몇 네. 분 떠오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점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세 번째는 그 높은 사람에게 듣는 꾸지람을 듣게 되는 경우를 저는 일명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은혜요? 네, 네. 혼나는 것이 아니라 좀 은혜 받으러 갑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 생활하면서 칭찬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좀 일을 잘 못하는 부분이라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좀 안 좋은 피드백을 듣게 될 때 사람들이 이 관리를 잘 못하고 결국 일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혹시 일하시면서 네. 위 상사분에게 좀 안 좋은 꾸지람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때 있죠.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히 네. 있죠. 저희 방송하면서도 뭐 이제 윗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어떻겠냐라든가 뭐 선희 씨도 그럼 있죠. 어떻게 하세요? 저요? 그냥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시고. 예,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면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죠. 하면서 이제 노력도 하고요. 개선하기 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좀 사람이니까 기분이 나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에는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하고 내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어떻게 생각하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납득이 가더라고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다릅니다. 제 주변의 지인이 며칠 전에 저한테 이제 한 고민 상담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회사 3년 차고 대리로 상승을 하면서 밑에 신입사원이 들어온 겁니다. 네네. 근데 이 친구 밑으로 남자 신입사원이 들어왔고 이 제
친구는 이제 여성의 대리인데 네.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면 바로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가서 담배를 피고 들어와서 계속 한숨만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그러면 싫은 소리도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이럴 때 만약에 상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참. 저는요, 일에 대해서 꾸중은 그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중을 듣는 그 태도에 대해서 이제 꾸중을 좀 시작할 것 같은데요. 너가 앞으로 계속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러면 안 된다. 네. 그걸 전문용어로 이제 스트레이트 꾸중이라. 연속 꾸중. 돌직구, 네. 역시 이게 쉽진 않죠. 아마 그 그렇죠.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네.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네. 저도 생각해보면 사회 초년생 때 조금만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네. 좀 금방 얼굴에 티가 나고 또 일에도 영향을 줬던 아주 부끄러운 그 과거가 기억이 납니다. 네. 오히려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는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러한 피드백 역시 나에게 관심이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었고요. 또 이런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아, 나는 오늘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바꾼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런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스스로 대처를 하고 또한 모르는 것이 있다면 직접 꾸중을 하셨던 상사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면서 그 상사와의 관계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 썼던 저만의 그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반대로요. 이렇게 저도 이제 후배들한테 뭔가 이제 이렇게 어필을 하고 조언을 좀 해주고 꾸지람 아닌 꾸지람을 해서 그걸 잘 들어주고 개선하는 친구 참 예뻐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인상을 싹 구겨지면서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뭐 그러면 다시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 맞아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리고 네. 하고 싶지 않을 뿐더러 다음부터 그 친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보게 되는 경우가 또 많다라는 거죠. 냉철한 기준이 생긴다라는 그러기도 거죠. 하면서 맞습니다. 관심도 없어질 때도 있어요. 아, 근데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럼 좀 예. 일단 잘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런 5개명 의미에서 중에. 네. 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 네 번째로 갈까요? 네, 예. 네 번째는 논어의 위공령에 나오는 기소불욕 물시 어인입니다. 네. 그 공자의 제자 자공이 물어봅니다. 평생 동안 실천해야 될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소불욕 물시 어인. 혹시 뜻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예, 전혀 모르겠는데. 네. 공자가 말한 그 말의 뜻은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유, 좋은 말이에요. 네. 하지만 좋은 말이지만 조직 생활에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직장인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개인주의 생각을 버리고 팀과 조직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빠르게 바로 가보죠. 네, 마지막 마지막. 5번째. 궁금해 뭔가요? 죽겠어요. 네. 마지막은요. 저희가 취업엔 시청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죠. 네. 잊지 말자. 나의 초심을입니다. 초심을 잊지 말자. 중요하죠. 네, 누구나 힘들게 취업을 준비하면서 합격을 하고 나면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것 같은 그 기분을 가지고 일에 임합니다. 그런데 3개월, 6개월, 1년이 되어가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월급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열심히 준비했던 본인의 열정을 잊지 마시고 초심을 잊지 않으신다면 직장 생활도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면서 5개명을 한번. 5개를 하나 제목을 이렇게 네. 한번 나열해 정리를 볼까요? 한번 네,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야근에 대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야근.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조직에선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의 네. 직속 상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직속 상관.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억하시나요? 네.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저도. 세 번째 찾아보셔도 돼요. 상사의 꾸중을. 예, 상사의 꾸중. 아, 네. 은혜를 받으러 간다라고 은혜를 생각을 하자. 받으러 간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조직 생활이다. 네. 그렇죠. 다섯 번째는 초심을 잊지 말자입니다. 네. 모든 구직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5번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 즐거웠죠? 네. 그렇죠. 취업 스텝 바이 스텝 5개명 살펴봤는데요. 자, 야근이 중요하고요. 직속 상사에 대한 관계 정말 네. 중요하죠. 혼날 그리고 때 은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된다는 거 네. 기억하시고요. 초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취업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이민컨설팅의 이정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